안녕하세요, 두지수입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많이 늦어졌죠. 저도 빨리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ADCC의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눈여겨볼 기록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 보니 많이 늦어졌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선 국내외 ADCC 추천 경기에 대해서 다룬다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수많은 경기 중에 좋은 경기를 몇 가지 추려내려 하다 보니 ADCC가 1998년부터 열렸고 생각보다 역사가 길어서 옛날 영상들은 구하기가 어렵고 또 많은 경기들 중에서 몇 가지를 추천하기엔 너무 좋은 경기들이 많아서 송구스럽지만 주제를 살짝 변경해서 국내외 ADCC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제가 한번 제 주관대로 선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제가 많은 그 경기들을 다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20년이 넘게 진행된 ADCC의 역사를 제가 몇 개월 만에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저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먼저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ADCC의 상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갈 텐데요. 아부다비의 대회들은 큰 상금을 주는 대회들로도 유명합니다. 현재 ADCC의 상금 기준은 남성 체급의 경기의 경우 1등은 10,000달러, 2등은 5,000달러, 3등은 3,000달러, 그리고 4등은 1,000달러입니다. 하나로 따지면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그리고 100만원인데요. 물론 세금은 제하기 전입니다. 제한다고 해도 다른 여타 대회보다는 훨씬 큰 금액이죠. 여자의 체급 경기는 1등은 6,000달러, 2등은 3,000달러, 3등은 2,000달러, 그리고 4등은 1,000달러입니다. 그리고 무제한급 앱솔루트죠. 또 1등은 4만 달러, 2등은 10,000달러, 3등은 5,000달러, 그리고 4등은 1,000달러입니다. 앱솔루트 상금이 훨씬 크죠. 그리고 슈퍼파이트 경기에도 상금이 있는데요. 승리한 선수에게는 4만 달러, 그리고 패배한 선수에게도 10,000달러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슈퍼파이트의 상금이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죠. 초청받아서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돈도 그래도 큰 부분을 차지하겠죠. 이 외에도 기타 수상 부문이 있는데요. 요거는 정확히 언제부터 수행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록을 제가 찾아봤을 때 2017년부터 시행한 것 같습니다. 최고의 파이터, 가장 빠른 서브미션, 그리고 최고의 테이크다운, 그리고 최고의 경기를 선별해서 1,400달러의 상금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참고로 최고의 경기로 뽑혔을 경우엔 1,400달러를 두 선수가 나눠 갔습니다. 이어서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ADCC의 대표적 선수들을 제가 선별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ADCC에 참가한 선수는 총 4명이 있습니다. 김동현 선수, 노영함 선수, 전두광 선수, 그리고 이영철 선수인데요. 저는 네 분들 중에서는 노영함 선수와 전두광 선수를 뽑아봤는데요. 이미 이 두 분은 주짓수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두 분을 굳이 뽑은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ADCC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또 가시적인 성적을 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두 선수의 기록 전후로도 한국의 그래플러들 또 주짓수 관련 선수들이 많은 기록을 세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일단 노영함 선수와 전두광 선수는 서로 친분도 깊은 편이었고 또 함께 ADCC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전두광 선수가 마이너스 88kg 체급에서 우승을 하면서 2011년 ADCC에 참가 자격을 얻게 된 건데요. 첫 상대로는 하파엘 로바토 주니어를 만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파엘 로바토가 2011년 ADCC 월드에서는 4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노영함 선수와 전두광 선수가 2012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 대회에서 각각 체급에서 우승을 하면서 마이너스 77kg과 마이너스 88kg에서 체급에서 우승을 하면서 본선 진출 티켓을 확보하십니다. 2014년 ADCC 본선 진출 기회를 얻으신 건데요. 노영함 선수는 첫 라운드에서 옥타비오 소우자, 전두광 선수는 파블로 포포비치를 첫 상대로 만나게 됩니다. 2013년 대회는 김동현 선수도 이제 마이너스 88kg, 전두광 선수와 같은 체급으로 참가를 했는데 첫 상대로 뽀아다 형님으로 유명한 호물로바를 만나게 됩니다. 참고로 호물로바알이 2013년 ADCC에서 체급 우승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2013년에
일본에서 열린 지역 예선 대회에서 마이너스 77kg에서 다시 노영함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또 한번 본선 진출 티켓을 얻게 되는데요. 첫 경기를 다비 라모스와 치릅니다. 같은 해에는 이제 이영철 선수가 또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는 2014년에 대한민국에서 지역 예선이 열렸습니다. 그 대회에서 체급 우승을 하시면서 이영철 선수는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 상대로 딘 린스터를 만나셨는데 이름만 들어도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본선에서는 아쉽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참가한 선수들 모두 첫 상대로 네임드들을 만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났다는 얘기죠. 패배가 당연하다는 뜻이 아니니까 오해하시지는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가 선수들이 대부분이 초청과 지역 예선 전 회차 우승자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지역 예선으로 참가하신 선수들은 어찌 보면 당연히 네임드 선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노영함 선수가 다시 아시아 지역 예선에 참가를 했지만 아쉽게 2등으로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일단 국내 대회도 자주 참가하지 않고 입으로만 떠들고 있기 때문에 ADCC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수련을 열심히 하셨고 본선에서 성적을 거뒀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역 예선에서 우승까지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선수분들이 공익의 목적으로 대회를 참가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런 각각 선수 개개인의 노력이 한국 주짓수 선수들 다른 선수들에게 자극이 되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의 그래플링 주짓수도 더 발전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자면 두 분 외에도 그런 앞선 수련자들의 노력이 많이 묻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를 떠나서 ADCC 전체에서 제가 꼽는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역대 기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ADCC 하면 어떤 선수가 떠오르나요? 물론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 또 관심도에 따라 떠오르는 인물이 다를 텐데 저는 마르셀로 가르시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안드레 갈벙이라는 인물이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인상 깊게 느껴졌는데요. 물론 마르셀로 가르시아는 ADCC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현재 지도자로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지만 선수 시절에는 더 대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복 주짓수뿐만이 아니라 노기에서도 엄청난 위협을 달성한 마르셀로 가르시아인데요. ADCC에서 무려 4개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 이상의 우승을 한 선수는 마르셀로 가르시아가 독보적입니다. 마르셀로 가르시아가 참가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ADCC가 2년마다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셀로 가르시아가 참가한 마이너스 77kg에는 근 10년 동안 마르셀로 가르시아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나이로 21살에 처음으로 우승을 했고 29살 때 4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4번의 우승 외에도 마르셀로 가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바로 최다 서브미션입니다. ADCC에 참가해서 기록한 최다 서브미션 기록인데요. 종합으로 따져도 1등이고 단일 회차 때 기록한 서브미션 개수도 1등입니다. 총 14번의 서브미션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2007년에는 무려 7번의 서브미션 승리를 거둡니다. 일단 ADCC를 보면서 2007년이 마르셀로 가르시아의 최전성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는 체급 우승도 했고 앱솔에서도 은메달을 땄습니다. 굳이 ADCC에서 마본자의 아쉬운 기록을 말하자면 더블골드를 못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ADCC 기록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88kg 미만의 체급에서는 더블골드를 한 기록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저에게는 마르셀로 가르시아 외에는 그렇게 크게 와닿는 선수는 많이 없는데요. 왜냐면 제가 그만큼 ADCC의 역사를 함께 지켜보지 않았던 것도 크고 주짓수 수련 기간 짧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드레 갈벙을 다음 마르셀로 가르시아 다음으로 뽑아본 이유는 안드레 갈벙이 상당한 기간 동안 ADCC에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승은 아니지만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77kg으로 더블 브론즈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마이너스 8kg 체급으로 은메달을 달성했고 2011년에는 마이너스 88kg 체급으로 더블 골드를 달성합니다.
2011년 이후에는 체급 참가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단골 손님으로 슈퍼파이트에 초청이 되고 있습니다. 매번 승리를 했고 현재 ADCC 슈퍼파이트 챔피언 타이틀 보유자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2019년 ADCC에도 슈퍼파이트에 초청이 되어서 2017년 앱솔루트 우승자인 필리페 페냐와의 슈퍼파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짐승 같은 갈번과 다재다능한 페냐의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ADCC의 역대 기록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지금 이 영상의 내용이 ADCC의 역사와 기록을 겉핥기식으로만 짚고 넘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승자만 살펴본다고 의미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ADCC 한 회 한 회 세부적으로 알아볼수록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참가하는 선수들이 체급별 16명인데 전부 다 경쟁을 통해서 지역 예선을 통해 올라온 선수들이고 또 유명한 네임드들을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ADC의 기록들이나 역사를 살펴보려면은 그 경기 하나하나 그리고 대진까지 고려해서 16명의 선수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좀 더 유의미하고 정확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역대 남자 챔피언들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표로 ADCC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제가 알고 있는 선수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리고 사실 이름을 알더라도 그분들의 명성만 제가 알 뿐이지 제가 당시에 경기를 이제 실시간이나 그때 맞춰서 본 것도 아니고 그 선수들의 경기를 많이 봐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저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사울로나 산데 히베이로와 같은 선수 또는 리오 비에이라 같은 선수들도 유명한 선수들인 것을 알고 있지만 가슴 깊이까지 와닿는 정도가 아닙니다. 호일러 그레이시, 헨조 그레이시, 그리고 호저 그레이시, 그리고 장 자크 마차도 같은 선수들도 현재 지도자로서나 수장으로서의 위험이 더 크게 느껴지지 선수로서의 위험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표를 보시면 역시 대부분의 선수들이 브라질 선수들이죠. 그래도 도복, 주짓수, IBJJF 기록보다는 브라질 외 국적의 선수들이 많습니다. 역대 우승 선수들의 이름만 봐도 ADCC가 그래플릭 통합 대회라고는 하지만 주짓수와 함께 역사를 하고 있는 대회이긴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자 선수들의 기록입니다. 참가 체급이 2개밖에 없다 보니 기록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눈에 띄는 기록은 카이라 그레이시, 미셸 니콜리니, 그리고 가비 가르시아가 역시 눈에 띕니다. 가비 가르시아의 경우에는 워낙 현재 독보적인 선수다 보니 고개가 자연스럽게 끄덕여집니다. 이제 슈퍼파이트 기록도 있습니다. 슈퍼파이트의 경우에는 1998년 이후로는 계속 있었는데요. 워낙 스타 선수들, 네임드 선수들을 초청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또 대부분의 경기가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승 기록인데요. 역시 가장 눈에 띄고 독보적인 기록은 마르셀로 가르시아의 4번의 우승입니다. 3회 우승은 4명의 선수가 있는데 여성 선수가 카이라 그레이시와 가비 가르시아 2명이고 가장 최근에 3번 연속 우승한 것이 코브링야죠. 코브링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늦은 나이에 이룩한 3회 연속 우승이라서 좀 더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4회는 도전하지 않는 걸로 발표를 했는데요. 자신의 기회를 아들에게 넘기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코브링야 외에도 호일러 그레이시가 3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2회에 우승한 선수는 꽤 많은데요. 눈에 띄는 거는 MMA 선수로도 유명한 파브리시오 베우둠이 2회 연속 우승을 했었습니다. 앱솔루트 우승은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88kg 이상의 체급의 선수들만 기록을 했었는데요. 2011년 갈벙의 더블골드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더블골드가 없습니다. 고든 라이언이 할 뻔했는데 필리페 페냐에게 앱솔루트 경기에서 지면서 결승에서 지면서 실패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과거에 있었던 ADCC에서 눈에 띄는 선수들은 이 마리오 스페리라는 선수와 마크 커라는 선수가 눈에 띄는데요. 두 선수 모두 다 제가 잘 모르는 몇 세대 이전에 주짓수로 치면 몇 세대 이전의 선수들이라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선수도 있었구나 이런 느낌. 두 선수 모두 ADCC 역사의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굵직한 기록을 남긴 선수들입니다. 마리오 스페리는 당시 IBJJF 설립 이전인 CBJJF의 주관에 월드 챔피언십을 우승한 선수이고 ADCC 더블 크라운까지 달성했고 또 이후에는 슈퍼파이트에서도 승리를 해낸 선수입니다. 그리고 스페리는 MMA 선수로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라이드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스페리에 이어서 마이크 커도 처음 보는 이름이었는데요. 일단 몇 없는 ADCC의 브라질 외 국적의 우승 선수입니다.
미국인 선수이고요. 주짓수 베이스의 선수가 아닌 레슬링 베이스의 중량급 선수인데요. 대학교 시절에 디비전 1에 올 아메리칸까지 오른 걸 보면 상당한 레슬링 실력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학교 때까지 레슬링을 하고 이후에 이제 MMA로 전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크 커 같은 경우에는 UFC에서도 활동을 했고 프라이드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UFC에서는 중량급 챔피언까지 달성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뽑은 ADCC의 몇 선수들과 기록들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너무 일부분만 소개시켜드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영상을 3개 정도 추천을 해볼까 하는데요. 뭐 이것도 그냥 제 취향에 따라 골랐습니다. 또 일단 유튜브에서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 경기를 선정해봤고요. 좋은 경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비교적 최근의 경기들을 뽑아봤고요. 2013년, 2015년, 2017년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2017년 경기 중에서는 고든 라이언 대 필리핀 페냐의 경기를 추천드려 볼 텐데요. 이 경기가 엄청나게 박진감이 넘친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뽑은 이유는 고든 라이언이 필리핀 페냐에게 2번 연속으로 패배를 합니다. 2017년 ADCC에서 하체 관절기를 걸려고 하는데 페냐가 무릎을 잘 돌려내면서 백테이킹을 해서 승리를 거둬내고요. 근데 이게 똑같은 식으로 고든 라이언이 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 ADCC에서 진 게 아니라 다른 슈퍼파이트 대회에서 졌는데 하체 관절기도 필요하고 유행하고 위험한 기술이지만 요거를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걸 잘하는 선수도 몇몇 있다는 거를 알게 해주고 또 제가 찾아보게 해준 계기가 된 경기여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2015년 경기에서는 마이너스 66kg 체급의 경기인데요. 텐스 플래닛의 지오 마르티네즈 그리고 동키가드로 유명한 제프 글로버의 경기입니다. 두 선수 다 입상은 못했는데요. 좋은 바디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경량급 경기이다 보니까 막 쿵쾅쿵쾅하고 힘 넘치는 모습은 보이진 않지만 Lower back though. 엎치락뒤치락 He's young. 포지션 Yeah, that's true. Here comes a slam. That was a very good slam from Gio. And he's out. 그리고 2013년 경기 중에서는 고르기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013년 대회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볼거리가 많았던 해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는데요. 2013년 ADCC에서는 크론 그레이시와 게리 토논의 경기를 뽑아봤습니다. 재능 대 재능의 경기를 펼친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소하게 크론이 앞서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집념과 근성으로 버텨내는 게리 토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이 밖에도 추천 영상을 꼽자면 이제 여자 선수들의 경기들이 테크니컬한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여자 경기들을 한번 다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 밖에도 추천할 영상이나 정정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나름대로 좀 준비한다고 시간도 꽤 오래 걸렸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ADCC라는 내용을 이렇게 짧은 영상에 담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2019년 ADCC 프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